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제는 날씨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도 계속 비 예보가 좀 있던데 좀 본격적인 장마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7월 시장 출발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출발을 했었는데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의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6월 말 일단 뭐 시장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추세선 하단에서 에코프로 반등과 함께 지수를 좀 돌려 세워줬고 7월 첫 거래일에는 에코프로가 뭐 무려 2조 5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일단은 지수를 단번에 좀 들어 올리면서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좀 바꿔놓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딱 에코프로 하나 종목에만 국한된 흐름 속에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 이번 주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장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동차 업종도 사실 목요일 날 굉장히 셌었죠. 목요일 날 굉장히 셌었는데 금요일 날 되니까 성우하이텍을 제외한 전 종목을 또 밀어버리는 약간 시장 자체가 질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이번 한 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많은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요, 뭐 저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뭐 시장의 흐름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고 예상보다 좀 어렵고 좀 둔탁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급 조절과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뿐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렇게 시장에 많이 밀리고 할 때는 과도하게 비중을 올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시장을 좀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대처하자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대응을 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증시 자체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소수의 종목 위주로 재편이 되고 그러한 종목군들에서만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일에 매매를 한다면 그 안에서 뭐 기회가 있는 자리에서 뭐 한두 번 매매를 하고 딱 많은 부분에서 보고 지수의 하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또한 지수를 돌려줄 만한 이벤트가 뭔지 그리고 지수가 어디까지 빠졌을 때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들어 올려야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또 이게 이제 저도 시장에 대한 시황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이 장중에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매수 버튼을 누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용기를 내면서 매수의 버튼을 눌러야 곧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승부를 보면 저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해 보네요. 다들 다음 주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100만원 돌파 가능성과 지수의 변곡점 구간에 주의를 하자. 시장 조정은 대장주 눌림으로 대응하고 단기 시장 테마 스레드 및 신규 상장주의 상장 일정을 체크하면서 이쪽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물이 국내 증시 때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장중에 또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장중에 반등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급격하게 마이너스 전환이 좀 돼버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채권금리와 미국의 임금 인상 상승률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가 된다라는 뭐 코멘트 등등으로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2회 연속 2회 가량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믿지 않았는데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우려로 해석을 하고 증시가 장 후반에 좀 밀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국내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도 하락 마감을 한 가운데 미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투심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주요 이평선들이 이제 깨져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도 60일 이평선을 턱걸이로 마감을 했죠. 지난 목요일 코스피 기준에서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깨지면서 개파락 출발을 하더니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코스닥 경우에서는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월요일날 돌파를 하고 100만원을 넘는 상황이 전개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더 올라서 막 150만원까지 가버리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아무래도 시장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그나마 이제 종목의 하락폭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돌파하고 갑작스럽게 차익 매물이 뭉탱이로 쏟아져 버린다면, 그렇게 지수가 빠져 버린다면 그러한 생각을 같이 염두에 두고 월요일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 후반 들어서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50개,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1200개 정도까지 하락 종목이 나왔었는데, 금요일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의 초대량 선물 매도이지 않나. 누적으로 2조 7천억의 선물 매도를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지간해서는 이런 현상이 잘 발생을 안 하는데 상당히 누적 매도분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해서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을 대응을 했고요. 종배는 뭐 이제 한 두 종목 들어갔다가 시간에서 하나는 전량 매도를 하고 하나는 또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코스피는 그냥 안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7월의 첫 주 하반기 첫 증시의 일주일은 시장으로 놓고 보면 천당과 지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코스닥 증시도 코스피 지수도 전부 힘이 없는 가운데 6월 말 거래일 대량의 기관 매수세로 지수 바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에코프로의 반등과 7월 첫 거래일 에코프로의 돌파로 인해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의 호재보단 악재성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7월 두 번째 거래일부터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호재는 무엇일까요? 4월 말 증시 급락 이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배경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과 그리고 종료가 나왔으나 파월의 연내 2회 추가 인상 발언이 있었는데, AI 열풍에 의해 미 증시가 지속 상승을 지속하고 동시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 섹터의 순환매와 에코프로의 반등 속 악재들이 다 묻히는 모습이었다면, 속을 까놓고 보면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상승하는 쏠림 장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호재, 그간 미국은 AI 열풍의 상승을, 일본과 인도는 전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한 기대감, 한국의 반도체는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흐름이고 그것 말고는 몇몇 산업군의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및 개별 종목 성장성의 기대는 호재를 제외한다면 뚜렷하게 보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반면 악재로 본다면요, 그간 연준의 2회 인상에 반응도 안 하던 채권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어버리고 데이터가 변화되며 미국의 임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연준 말을 다시 믿으려고 한다라는 점과 미중 수출 제한 이슈가 앨런이 미국에 돌아가서 뭔 말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의 경우 새마을금고발 이슈 및 GS건설과 맞물린 PF 이슈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내 이슈야 저는 큰 생각이 없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흐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미국 시장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은 말이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코멘트는 카페에다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 정리할 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지수에 대한 예측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수를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122평선의 이 기울기가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시장 전체적으로 우상향 중이다, 우하향 중이면은 시장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때 이제 기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첫 눌림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뭐 이렇게 놓고 보는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에코프로가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떨어지는 이 칼날의 각도는 급격할 수 있다. 에코프로 잘 가더라도 떨어질 때는
급락으로 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격도 이렇게 하고 지금 122평선에 첫 닿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하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장기 평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을 줄이는 뭐 이런 갭 구간에서 돌려준다면 지수가 올라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핵심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그간 반도체 기대감 선반영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IT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 이후 밀리면서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상황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기준 시장은 다 박살나고 있으나 에코프로의 신고가 및 포스코피처엠, 금양 등 2차전 섹터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부분이라 사실 이들 종목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의 경우 특히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돌파할 때 추가로 더 올라도 부담이고 떨어지면 차익 매물이 나올까 부담인지라 관찰만 할 생각이고요. 에코프로는 격한 변동성을 줄 테니까 올라가면 무섭게 질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라운드 피겨를 깬 이후에 순식간에 뭐 110만원 120만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수가 올라갔다가 나오는 변동성에 굉장히 또 시름시름 알아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마적으로 본다면 금요일 급등한 스레드 관련 섹터와 재건 관련 이슈 그리고 방산 관련 이슈 등 윤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가 및 폴란드 방문 일정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폴란드 정상회담은 13일 날 합니다. 13일 날. 그래서 10일 날 출발을 하고 뭐 12일 날 뭐 이렇게 좀 밀렸다가도 13일 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무렵쯤 해서 이제 뭐 방산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7월, 8월 아주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은 달이네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테마군을 이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들고 통계적으로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뭐 200% 터서 출발한 애들은 다 박살, 그 다음에 시가가 뭐 20-30% 출발한 애들은 200%, 뭐 지난번에 스펙은 거의 장중 300%까지 튀어 올랐으니까 그런 정도 흐름으로 지금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여들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적어도 나쁘지는 않았다. 기대감은 있다. 왜? 알루코가 하나를 증명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서 필옵틱스, 뭐 파두 청약전, 컴퍼니 K 정도 잘 지켜보면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최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주도주들 떨어지면 본다는 것 말고는 전략이 저는 없습니다. 또한 성장성이 있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떨어지면 지수 자리 보고 주워 담아볼 생각으로 시장을 본다라는 것 말고도 전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어중간한 종목들 회사는 좋은데 많이 떨어져서 이 기업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싼데 좀 사볼까? 또한 저평가 기업인데 사볼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불황 속 성장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불황이라는 것이 끝나면 격차가 벌어져 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미래도 잘 나갈 기업이다. 대신 그 산업의 피크아웃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보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뭐 이쪽은 뭐 할 말 없고 뭐 에코프로 100만원 가는지 그 다음에 포스코피처엠도 신고가 영역인데 돌파 나와서 제2의 에코프로처럼 치켜 세우는지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IT 반도체 종목군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주말에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챗 GPT 이 둔화세가 10% 정도 둔화가 돼버렸다. 월 활성화 지수가 10% 마이너스가 나왔다. 라는 점이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챗 GPT의 이 사용량이 10%나 감소를 했다라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쪽 이 AI 테마가 한 차례 주춤할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요,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정도 일단은 보고 현대오토에버 많이 밀리게 된다면 관심 좀 갖고요. 제거는 금요일날 SY를 좀 보려고 했는데 매매는 못했네요. 매매는 못했고 메타, 스레드 뭐 시가에 던질 생각이고 와이즈버즈 정도 2연상 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볼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강했던 종목군들 눌림으로만 철저하게 대응하고 이번 주는 주초는 그렇게 하고 신규 상장주 상장할 때 맞춰서 한번 매매하고 그 다음에 필 에너지 상장 직전에 필 옵틱스 보고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삼성전자 종목을 볼게요. 삼성전자 뭐 여기 밑에도 뭐 이평선이 있는데 이평선은 여기에는 저는 표시를 안 해서 장기평선만 좀 보고요. 뭐 이런 갭자리들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지지를 하겠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개파를 해서 밀린다면 뭐 길적 반등 흐름을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단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탄력은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빠져야 좀 빠졌다라고 싶고, 과거에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흐름 보시면요, 이렇게 급락하고 개파락 세게 떨어진 날은 길적 반등, 첫 엠벨 길적 반등, 첫 엠벨 길적 반등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 손절만 좀 했습니다. 목요일날 좀 들어갔던 거 그냥 손절하고 남은 물량도 시가에 손절하고 밑에서 좀 받아서 이게 이제 뭐 해봤자 0.26%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치라 이거는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다시 이제 좀 노려서 좀 떨어지면은 의미 있게 좀 봐볼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밀렸고, LG전자도 실적 발표하고 밀렸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하고 일단은 좀 밀리는 모습인데, LG에너지 솔루션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잘 버티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 금요일날 사실 종배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트만 놓고 본다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만든 거잖아요. 100만원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시초가 100만원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심리가 오히려 세력들로 하여금 더 돌파를 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힘과 수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 일단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것도 당일 종목으로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이 안 갔어요. 근데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얘도 6천억, 그 다음에 8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지금의 시장의 최대 주도주였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금양이 이제 제공 실정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은 이 종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지만은 뭐 시장의 세력주 관점에서는 그냥 최고의 종목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냥 관찰만 해볼 생각이고요. 종목군들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손이 안 가죠. 뭐 종배에서 팔고 종배에서 팔고 하는 식으로 대응할 뿐이지 뭐 이거를 마땅히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금요일날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엔캠 자기 자리 잘 지켜주는데, 엔캠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를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약한데 크게 문제되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업사이드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부품 관련 장비 관련해서 하나 기술이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추세를 좀 그리고 올라가서 일단 하락의 폭이 깊을 때 정도만 좀 체크를 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각 파트별로 강한 종목군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종목군들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봤으니까 이제 또 이수페타시스랑 종목군들을 보면요. 이수페타시스도 3분봉 라인에서 균적 반등 좀 해주고 좀 밀렸는데 일단 얘는 아직도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어서 20일 이평선까지의 뭐 눌림 정도를 계속 체크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기가비스도 사실은 9만원 이하권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봤는데 균적 반등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추세를 그리고 가는지 아니면 깨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그냥 섣불하게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전부 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보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가비스도 그렇고요. 하나마이크론 많이 밀렸죠.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밀렸는데 많이 밀려서 이 아래까지 빠진다면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중에 이 무어의 법칙 관련해서 패키징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아듀 무어의 법칙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런 말을 했죠. 결국은 이 반도체 핵심은 패키징이기 때문이죠. 좀 많이 밀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저는 힘 모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인텍 플러스라든지 뭐 강했던 종목군들이 몇 개 있는데요. 많이 밀리면 이런 종목군들, 강했던 종목군들이 밀렸을 때 종목을 본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자동차 쪽 볼게요. 현대, 기아는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유독 성우 하이텍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된 상태에서 그런 수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내용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힘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나와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2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내려온다면 쭉 한번 밀린다면 눌림에서 저는 이 종목을 봐볼 생각입니다. 이틀 동안 매매는 했었는데요. 또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 지지 받을 때 이 자리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에서 힘 모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돌파할 때 팔고 더 이상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봤고요. 강하게 돈이 들어온 자리들 아무튼 확인하고 월요일날 봐보는 전략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최선일 것 같고요. SL이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이쪽도 순환매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의 변화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메인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종목도 여기 음봉이잖아요. 쭉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 감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번에 나온 이 거래와 상승이 하나의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시켜 놓고 쭉 밀렸다가 힘모고 다시 올라갔을 때부터 더 큰 상승의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는지 정도만 흐름을 체크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보면은 이 교보 스펙 엄청났죠. 교보 스펙 시가가 이제 보통 스펙은 2,000원 상장인데 2,170원이면 얼마 떠서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12일 날 DB 스펙 12호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스펙 상장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와 연계돼서 필옵틱스가 이제 이번 주에 상장인데 사실 조정을 좀 더 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조정이 안 나와서 좀 매매가 어렵네요. 그러더라도 밀리면 그 기대감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시간외에서 매우 강했던 와이즈 버즈와 모비데이즈였죠. 시가 상승률은 뭐 모비데이즈가 19%였고 어디지? 와이즈 버즈가
18%여서 사실 시가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와이즈 버즈보다는 모비데이즈가 시가가 더 좋았죠. 근데 왜 와이즈 버즈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모비데이즈가 상한가에 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이 종목은 1900억이고 와이즈 버즈는 상한가 가서 845억이라면 당연히 와이즈 버즈를 이렇게 상을 만들겠죠.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뭐 와이즈 버즈 상따를 좀 해가지고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상따를 해서 반 팔고 반은 가지고 좀 넘어가고, 모비데이즈는 시간 외에 좀 걸어놓고 외부를 좀 넘어갔더니 좀 잘 팔린 것 같습니다. 엄청 비싸게는 못 팔았는데요. 엄청 비싸게는 좀 못 팔고 그냥 1260원에다가 걸어놓고 갔더니 40분에 팔려서 한 반 정도는 40분에 팔고 나머지 반만 좀 들고 가고 있고요. 종가 무렵에 이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사가지고 아마 월요일 날 갭 뜨면 매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갭 뜨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그런데요. 일단은 와이즈 버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즈 버즈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시간에 EM넷이라든지 막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갭 뜨면 음봉 마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1억도 안 나오는 종목을 지금 시간에 20억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탈출 못하면은 또 오랜 시간 물려가야 되니까 무조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은 저도 뭐 장중 매매를 거의 안 해서 이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을 시간 외에서 좀 들고 왔었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외에서 만약 좀 더 빠지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간 외에 종목을 좀 사가지고 시가 올라올 때 거의 이제 이게 전일 고가 구간에서 시가가 좀 출발하고 시가 반등했을 때 이미 여기서 팔았으니까 10%가 넘었죠. 그러면 어제 시간에가 마이너스 3.3%에 제가 샀으니까 13% 정도 수익이니까 안 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팔고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고 이 치매 관련 쪽은요, 이번 주에 이제 치매 관련 일정이 좀 있는데 혹여나 그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슈가 있을지 한번 체크 정도 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재건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뭐 자연광경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또 리투아니아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온 재료가 소멸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재건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아예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강한 종목입니다. 전동차 또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로템에서 이 수급이 들어와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차라리 다음 주는 현대 로템에 집중을 하고 좀 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금요일날 종목 하나를 또 매매를 했었는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다가 시간 외에 이제 좀 올라서 한 6%대 가지고 있는 건 다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주 이렇게 힘들게 샀죠. 얼마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 200만원 정도뿐이 안 사서 뭐 부담 없이 원래는 시간 외에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요.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 날 이 유상증자 납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억, 300억 정도의 납입을 해야 되는데 첫 50억 납입은 거의 대부분 제가 통계적 속성상 뭐 계약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첫 납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거의 100%였던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해서는 첫 납입은 다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자금에 대한 납입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게 많았다라는 통계적 속성을 바탕으로 종가 베팅을 한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통계적 속성을 활용한 매매도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카페를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조금씩 사고 지수가 일정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 딱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때 그때 예를 들면은 내가 처음에는 눌림 매매로 혹은 종목을 매수해 들어가는 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50만 원씩 사다가 뭐 의미 있는 구간에 갔을 때는 뭐 300만 원 이렇게 탁 들어가서 한 30%뭐 40%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어딘지 어느 구간에서 그렇게 비중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봐야 되고 지수의 위치와 종목의 위치를 보면서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다 같이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시장 어려울 때 공부가 많이 되지 시장 좋으면은 그냥 매일매일 뭐 어떻게 해서든 매매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원래 시장 어려울 때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 다음 한 주는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시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